저는 돈이 있어도 전세나 자가가 아닌 월세로 삽니다. 일부러 월세로 산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전세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 목돈을 내면 2년간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임차인으로 지낼 수 있는 제도이지요. 물론 월세와 비교한다면 전세는 저금리로 일정 기간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는 데 더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집이 전세인 경우 보증금이 5억 원, 월세인 경우 보증금 1억, 월세가 160만 원이라고 합시다. 조건만 보면 전세로 계약하는 게 싼 것처럼 보입니다. 2%의 이자를 적용한다 치면 전세의 경우 연간 1,000만 원의 비용이 들고 월세의 경우 약 1,900만 원이 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내가 이 돈을 투자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이 5% 이상이라면요? 5% 수익률로 계산하면 수익이 2천만 원이에요. 4억 원을 다른 곳에 투자할 때 이익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월세를 지불하더라도 나에게 더 이득인 겁니다. 4억 원으로 다른 투자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갭 투자나 레버리지를 활용해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10억 원이 넘는 부동산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투자한 자산이 연간 5%씩만 상승해도 2년 후에는 연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세로 큰 돈을 묶어두는 방식은 오히려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 더 좋은 투자처가 많은데 굳이 전세에 살면서 목돈을 깔고 앉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만의 투자 방향과 실현 가능한 기대 수익이 있다면 돈이 스스로 일하는 쪽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 가장 먼저 집부터 장만하고 다른 투자처를 찾지 않으려 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수익률을 따지고 돈을 벌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저는 보증금이 적은 월세를 살면서 남는 여유자금으로 재테크를 하여 40이 되기 전에 30억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저만의 인사이트 3가지를 공유할게요. 첫 번째, 끊임없이 돈을 움직이게 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남들과 똑같이 월급쟁이로 월급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쟁이일 때는 돈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었지요. 하지만 투자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자본이 늘어나는 속도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월급이 2배가 되기까지는 무려 8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 등 레버리지를 활용하자 단기간에 억 단위로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적더라도 자본소득을 만드세요. 저는 월급으로 모아둔 1억 원대의 자본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해 월세를 받았습니다. 이후 2억 원대의 자본으로 다가구 주택을 매수해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수많은 임장을 하면서 느낀 건 내 예산에 맞는 부동산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그냥 안 될 것 같아서 수많은 핑계를 대는 동안 그 기회는 발빠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수없이 발품을 팔고 적더라도 꼭 자본소득을 만드세요. 세 번째, 리스크를 분산하세요. 늘 상승만 하는 자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투자 성공을 하면 자만하기 쉽지요. 그렇기에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 리스크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사업소득과 자본소득을 절대 섞지 않는다. 사업수익을 사업의 재투자로, 자본수익은 자본의 재투자를 통해 손해 없이 부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지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행동으로 옮긴 것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돈은 수없이 행동으로 옮긴 추진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월급쟁이로 시작한 38살 그녀는 어떻게 30억을 벌어 파이어족이 되었을까? 해당 콘텐츠는 월급쟁이로 시작한 38살 그녀는 어떻게 30억을 벌어 파이어족이 되었을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